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인레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레이 치료가 뭐냐면 지금 3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을 보시면은 치아의 부분을 삭제를 해서요. 와동을 형성하는 게 인레이고요. 가운데 보시다시피 치아 윗부분을 포함해서 치료를 하는 게 온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전체를 감싸면서 치료를 해주는 게 크라운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노라마 사진은 30대 여성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저와 함께 구강 상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어금니부터 16번, 17번에 충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좌측 구측으로 보시면 27번에도 우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과 우측 끝에 37번, 47번에 우식이 발견되고 있고요. 36번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건조시킨 뒤에 익스플로러 긁어보니 우식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노라마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이 발견된 부위는 16, 17, 27, 하악의 끝에 어금니 37, 47이고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우식이 발견된 경우 치료를 권유드리기보다는 발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관리하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발치하시는 게 예후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 46번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떼운 부분을 보시면 금이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크라운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치료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치과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식이 그암문에 한정되어 있고 오클루자 그루브 2분의 1을 넘지 않는 한에서는 직접 수복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전면이 우식으로 인해서 와동이 형성된 경우에는 간접 수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구치부 같은 경우는 그암령이 많이 작용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접 수복보다는 간접 수복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간접 수복을 할 경우 인레이 재료 특성상 강도가 강하고 변형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치 같은 경우 직접 수복을 하게 되면 직접 수복의 특성상 구내에서 하기 때문에 구강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물질 재료 특성상 수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와동에 맞춰서 기공되어 온 간접 수복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같이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진 수복을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요. 대구치 같은 경우는 레진을 할 경우 레진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 틈으로 2차 우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파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우식에 따라서 저희가 와동을 형성했는데요. 그 형성한 와동으로 맞춰서 나온 기공물이 인레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만들어 온 인레이가 적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밀도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의 구내 사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7번, 27번에 우식이 발견됐는데요. 이 우식을 제거하기 위한 와동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레이 같은 경우는 우식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두께가 확보되어야 파절로서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치를 포함한 박스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도 이 우식을 따라서 박스를 형성할 건데요. 이런 박스 형성은 처음에 환자분께서 내원하셨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형성된 와동에는 환자분께서 귀가하시기 전에 저희가 임시 재료를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원 시 이제 와동을 형성을 하고 본을 뜨고 가시면 일주일에서 혹은 2주 뒤에 기공물이 나온 날짜에 맞춰서 내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공소에서 불산 처리된 인레이가 오면 저희가 임시 재료를 제거하고 불산 처리된 인레이의 적합도를 확인해 봅니다. 적합도가 좋다고 판정이 되면 레진 시멘트로 저희가 인레이를 붙여드립니다. 종종 이제 인레이를 세팅하기 전에 치아에 에천트라는 불산을 처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종종 환자분들께서 실인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레이를 세팅한 다음에는 잔여 시멘트를 제거를 먼저 하고요. 그 합이 잘 맞는지 확인한 뒤에 매끄럽게 마모로 치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여성 환자분은 총 2번에 걸쳐서 내원하셨고요. 치료 기간은 3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치료받은 부위는 사랑니를 발치하였고 16, 17, 47, 36, 37 인레이 치료를 하였으며 46번은 다른 곳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오셔서 크라운 치료만 진행하였습니다. 인레이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는 실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접착 시멘트에 의해서 실인 증상이 발견될 수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2주 뒤면은 이런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식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삭제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신경에 가깝게 삭제될 경우 실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인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신경 치료와 크라운 치료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를 세팅한 당일에는 너무 끈적한 음식을 피해 주시는 걸 저희는 권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